AM 1230 우리 방송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최고의 재료와 전통적인 양조 방식으로 저온 숙성시킨 해창 막걸리. 젊어지는 얼굴, 젊어지는 피부, 강력한 보습, 셀리온 화장품. 최고를 향한 열정,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36년을 한결같이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한 제임스 홍 변호사그룹 공동 제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전달한 10일 최후 통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미국과 러시아가 벌이는 힘겨루기,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갑자기 시한이 대폭 단축됐습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5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 10일.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배경과 의미, 그리고 각국의 셈법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 러시아가 50일 안에 휴전하지 않으면 러시아산 수출품과 이를 구매하게 되는 제3국에도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입니다. 2차 제재라고도 불리우는 이 조치는 단지 러시아뿐 아니고 중국과 인도 같은 러시아산 석유 수입국까지도 타격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큽니다. 하지만 불과 보름도 지나지 않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50일의 유예 기간을 10일로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에어포스 원 기내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죠. 오늘부터 10일입니다. 그 이후에는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푸틴이 전쟁을 계속하길 원한다면야 어쩔 수 없죠. 라고 답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의 순방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던 중에 나온 발언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하루 전에 스타머 영국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시한 단축을 시사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렇게 강수를 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의 배경을 분석합니다. 첫 번째, 러시아의 무반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50일의 시한을 제시했지만 러시아는 여기에 대해서 일절 공식 반응을 내놓지를 않았다는 점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이어가면서 긴장을 더 키우고 있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내 정치적인 이유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 빠른 결단력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50일이라는 유예기간이 미국 내의 강경 지지층자에게서는 너무 유약하게 보였을 수 있고 따라서 시한을 10일로 줄이고 기다리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건 강한 리더십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제무역협상에서의 지렛대로서의 활용이 됩니다. 현재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진행 중이고 8월 12일이 되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최대 145%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일 최후 통첩이 되게 되면 8월 8일을 기점으로 작동이 되면서 그 무역협상의 시계가 사실상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한 가지의 조치로 인해서 푸틴과 시진핑 그리고 모디까지 인도까지도 동시에 압박하고 있는 전략이 담겨져 있다라는 부분이죠. 러시아는 지금도 막대한 전쟁 비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해외에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석유 수출로 벌어들이고 있는 막대한 에너지 리소스 수익 덕분입니다. 2024년 기준 러시아가 1,920억 달러의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금액이 됩니다. 그 대부분이 중국과 인도가 수입국이 되고 있었고 중국과 인도로부터 그 수익이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즉 러시아는 비서방권 석유 수출을 통해서 제재를 피해가면서 전쟁을 유지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중국과 인도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된다면 그 판세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중국과 인도가 단기간 내에 러시아산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고 관세의 부담이 늘어간다면 이들 국가는 구매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되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의 석유 수익도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전쟁 유지에 필요한 자금줄이
조여지게 되는 셈입니다. 물론 러시아는 여전히 국내 자원을 동원을 해서 전쟁을 지속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재정의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한편 이 소식에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바로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의 10일 시한 발표 직후에 소셜미디어 X에 글을 올립니다. 힘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과 결단력에 감사한다는 내용의 포스팅이 된 것입니다. 공식 연설에서도 트럼프의 발언을 의미 있는 메시지다라고 평가를 하고 러시아의 공습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미국의 보다 분명한 입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말은 곧 트럼프의 강경 노선이 우크라이나에게는 일종의 희망 신호로 받아들여졌다는 뜻이 됩니다. 전쟁의 고통을 겪는 당사국으로서 그들이 더 큰 외부의 압박을 통해서 푸틴의 전향적인 태도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미국은 이 강경 노선으로 무엇을 얻으려는 걸까요? 우선 첫째, 국내에서의 정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종식이나 경제 보호, 중국 압박이라고 하는 3대 전략 과제를 하나의 수단으로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 원유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러시아와 중동이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속에서 미국이 미국 내의 원유 생산을 확대를 해서 에너지 안보의 중심 국가로 부상하려고 하는 모습도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중국과 인도까지도 압박을 하면서 새로운 무역 조건을 유리하게 조율할 카드로 지금 이 시점 타이밍이라는 게 배치가 되었을 때 상당히 조율할 수 있는 카드로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2차 제재의 위협은 그 자체가 외교 경제적인 협상 테이블에서 강력한 지렛대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시계는 8월 8일을 향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10일 중에서 이제 하루 지금 카운트다운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과연 이 10일 안에 푸틴 대통령이 휴전 협상에 응할까요? 중국과 인도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리고 미국은 실제로 관세를 부과를 할까요? 아니면 협상을 선택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의 하늘에서는 미사일이 날아들고 있고 전 세계의 정치는 정시하지 않은 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본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 전략, 이것은 단순한 협박일 건지, 자, 이제부터는 긴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미국의 대응이 한치의 망설임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전략, 과연 무엇이 달랐고 어떠한 철학을 담고 있는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두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조 차원에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다자주의 기반의 전통적인 외교 중심의 제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러시아를 향한 제재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을 직접 하고 관세 위주의 경제적인 강공책을 가지고 있는 게 기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조부터 서로 좀 결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목적도 바이든은 나토와 유럽과 공조를 해서 러시아를 고립하고 약화시키는 쪽이었고, 트럼프는 푸틴을 직접 압박하면서 신속한 전쟁 종식을 유도하고 있다는 모습. 그리고 전략 대상에서도 좀 다릅니다. 러시아 본국이나 러시아 기업의 엘리트층, 올리가르흐라고 하는 그 전략 대상의 모습이 있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플러스 러시아산 석유와 그리고 구매국인 중국, 인도까지의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요 수단 또한 다릅니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스위프트 퇴출이나 자산 동결이라고 하는 금융 제재, 그리고 첨단 기술의 수출 제한, 고위층의 비자 제한 등을 가지고 있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100% 관세 부과, 그리고 2차 제재, 세컨더리 생션이라는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주요 수단도 또한 다르고요. 또 에너지 수출의 제재 부분에서도 유럽과 공조하면서 러시아 석유 가격에 상한제를 도입했었던 바이든의 정책이었다면 트럼프 정책은 러시아 석유 수입국에까지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고, 여기에 중국과 인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대응 연계 또한 다릅니다.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그 무기 지원, 군사 정보의
공유를 중심으로써 이루어져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중단의 시한을 설정하죠. 50일이면 50일, 10일이면 10일 이런 식의 최후 통첩을 가지고 있고 또 이 행위 실패하게 되면 그때는 경제 제재 발동하겠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유럽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바이든과 트럼프의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이든은 나토 중심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있었다면 트럼프는 일부 동맹국과의 불협화음도 우려가 되면서 관세 중심의 접근이 국제 공조에서는 약화 가능성을 담고 있는 게 트럼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한 성과를 좀 평가를 해봤을 때 바이든은 러시아 경제의 장기적인 압박으로서는 유효하지만 전쟁의 종식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그게 직격타가 될 수는 없었다라는 점으로 미미했다라는 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단기적인 이런 시한을 주고 최후 통첩을 주고 단기적인 고강도 압박 전략을 함으로 인해서 푸틴에게 실질적인 결단의 유도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서로 좀 결을 달리하는 비교 분석도 함께 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국제공조와 다자 외교를 중시하는 외교관 출신 정치인의 전형이 되고 있었고 러시아 제재 역시 유럽연합과 함께 발맞춰 진행했고 각국이 공통된 규범 아래에서 러시아를 점진적으로 압박하는 연합의 힘을 보여줬고 또 미국이 주도하되 혼자 나서지 않고 전통적인 동맹 구조를 강화해서 장기적인 국제 질서를 안정시키는 전략이었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접근이 전혀 다른 성격을 가졌다는 겁니다. 국제 무대에서도 거래의 기술을 바탕으로서 상대국의 계산기를 두드려보게 만드는 명확한 조건과 시한 중심의 외교 전략을 펼치고 또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50일이라는 시한을 줬고 지금은 또 10일 안에 평화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러시아 석유를 거래하는 나라까지도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대화를 열어두되 룰은 미국이 정한다는 방식의 협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전략이 자칫 거칠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트럼프가 재임 중에 북한 김정은과의 직접 회담도 성사시켰던 것을 보고 또 중동에서도 아브라함 협정을 중재하면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관계 정상화를 이끌어냈던 것을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 일기에서 했던 내용들을 본다면 트럼프식 외교가 다자 외교보다 양자 협상 또 직접 거래 중심의 실용주의를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지금처럼 복잡한 국제 분쟁 속에서 숏텀으로 단기적으로 명확한 조건부의 압박 외교가 필요한 순간에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바이든이 신중함과 연합의 가치를 중시했다면 트럼프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강력한 조건을 내세우며 전세를 바꾸는 협상가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 중 어느 방식이 더 성공적일지는 시간이 답해주겠지만 분명한 건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미국의 이익과 세계의 안정을 위해서 싸워온 리더들이라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0일 최후 통첩 과연 이것은 평화를 위한 초강수일지 아니면 또 다른 외교적인 불씨가 될지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푸틴과 어떤 협상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상 오늘의 미국 시사 포커스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최고의 재료와 전통적인 양조 방식으로 저온 숙성시킨 해창 막걸리, 젊어지는 얼굴, 젊어지는 피부, 강력한 보습, 셀리온 화장품. 최고를 향한 열정,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36년을 한결같이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한 제임스 홍 변호사 그룹 공동 제공이었습니다.